7월의 마지막을 우리 금요일의 남자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장식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금요일의 남자 김기수 전문가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문가님 오늘 넥타이가 유독 멋지신데요. 네, 뭐 10년 전 넥타이입니다. 10년 전에도 이 패션 센스가 남다르셨네요. 자, 그만큼 또 차트도 잘 보시고 종목도 잘 보시니까 패션 센스도 남다르신 것 같은데 오늘 8월 전략들 저희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한 주라도 네. 이슈가 없었던 적은 없죠. 맞아요. 예, 뭐 8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8월도 주가가 올라온 가운데에서의 이 고점 논란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성장에 대한 흐름을 찾고 또 그런 과정에 이제 이 7월 15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실적 흐름으로 가면서 실적에 대한 반응이 더 강화되는 그런 흐름에 놓여 있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자주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도 할 거고 또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경제와 주가의 괴리 현상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죠?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주가는 이렇게 오르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시장이 많이 올랐죠.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경제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경제 주체를 이야기하는데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코로나19 영향이긴 하지만 고임금 노동자가 이번에 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저임금 노동자,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은 40%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전체적인 이 시장, 경제 주체 가운데에서 더 크게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장하지 못하거나 이익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게 되면 퇴출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IPO를 통해서 새롭게 성장하는 주식들은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성장 흐름을 갖고 있는 주식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미국 시장 나스닥이나 우리 시장이나 그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죠? 주시장이 경제의 전부다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에서는 경제에서 주가로 가는 길에 불확실성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번 주에는 GDP 화제가 많았죠. 그죠? 이 이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GDP 성장률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또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주식시장의 지형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중국과 인도의 인프라 구축을 하고 중동 개발 난리가 벌어졌을 때는 산업재 소재의 중심의 지형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로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지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이후부터 이미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나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업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마가라든지 팡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오른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 시장에 보게 되면 제가 매번 나와서 할 때마다 산업재 소재는 반등할 때마다 매도하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었던 이유도 시장의 지형이 바뀌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갖고 가는 섹터 흐름으로 가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뭐 오늘 우리 시장으로 보더라도 카카오나 네이버가 올해 초 시가총액 비중이 3%대였었는데 지금은 5%대 비중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애플, 구글, 이 페이스북, 엔비디아 이런 유형의 나스닥
중심주들이 시가총액의 중심을 자리 잡고 상승하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한다는 부분들을, 그래서 경제와 주가의 괴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의 뒷받침을 지금 제로금리 유동성이 보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죠. 그럴 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 이유 때문이다.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CEO들이 청문회 한다. 그 이유로 사전 조종을 보였었던 거지. 그죠? 이 부분을 이런 조종이라면 우리 시장의 이번 주는 뭐예요? 네이버나 카카오 플랫폼 관련주나 핀테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성장 섹터를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화요일 날은 오랜만에, 그죠? 정말 오랜만에 1조 가까운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죠. 그 이후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수요일 날은 항미 미사일 지침 개정 부분, 이런 흐름들 때문에 뭐 비츠로테크라든지 한양 ENG, 뭐 이 세트렉 아이, 뭐 이런 유형의 테마성 흐름들이 시장의 주 흐름을 보여줬고, 목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FOMC 결과가 나오면서 연준이 모든 경제 지원을 쓰겠다. 그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시장에 철저한 수비수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다시 한번 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도감을 느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약달러 현상의 지속을 가져갈 수 있는 배경 속에서 우리 시장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원화 강세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뭐예요? 한미 통화 수합,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9개 나라에 대한 통화 수합을 6개월 동안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표시했었던 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화요일 날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를 들어온 거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 미 달러 지수 하락의 4대 배경,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가장 강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뭐냐? 코로나19가 언제 끝나느냐, 그리고 또 지금 확산 중이냐 아니냐에 따른 흐름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은 이미 뭐 안정화가 됐고, 우리 시장은 산발적 정도, 그죠? 유럽도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확산 부분이 적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미국의 달러 지수가 더 약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뭐 내년 이후부터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달러는 강세로 돌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었던 부분이 EU 경제 회복 기금, 이 부분이 합의가 됨으로 인해서 미 달러의 약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흐름들이 결국 우리 시장 원화 강세를 기반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매수세를 들어오게 되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를 매수하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외인들의 이 투기적인 달러 매도 포지션이 강화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에 비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한국 패시브 자금 유입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수혜는 당연했기 때문에 화요일 날 급등, 그리고 수요일 날 목요일 음봉을 통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시가총액의 부분에 있어서 항상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시가총액 2를 넘어서는 이 섹터가 존재한다는 건 그만큼 산업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약 42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장 각광받게 올라왔었던 성장주 대표 70주들, 그게 뭐예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그 한 반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SK 하이닉스의 시총 대비 90%에서 75%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죠.
그죠? 영업이익 측면에서 올해와 내년 이 부분을 예상을 했을 때 하이닉스를 넘어설 수 있는 영업이익을 어느 섹터가 누가 갖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키 제기로 보게 되면 현대차가 가장 높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 2차 전지 삼성 SDI 쪽이냐, 아니, 삼성 SDI LG화학 이 유형의 2차 전지 쪽이냐,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쪽이냐,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쪽이냐, 이쪽 라인의 부분들이 합쳐서 개별 기업이 아닌 합쳐서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돌파하는 수준의 흐름이 전개될 때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오늘 LG화학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는 미국이 73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는 2분기 GDP 32.9%를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 얘기 새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미 6월 달에 IMF에서 이미 이야기했었던 내용이에요. 약 35% 정도 역성장할 것이다. 그거에 비해서는 찔끔 낮았지만 낮은 것도 아니고 여하튼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 코로나 때문이지요. 그런 가운데 유로존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2%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마이너스 12점 몇 프로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어제 독일이 마이너스 3.5% 급락을 하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일정 정도 이 다우지수가 영향을 받은 부분, 그 정도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살펴볼 부분이, 우리나라도 57년 만에 최악의 수출 부진 2, 4분기, 이게 다 뭐예요? 코로나 영향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코로나에서 가장 먼저 해소된 부분, 그쪽 부분이 중국이었고, 중국이 2분기 성장률이 3.2%로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다만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생산 회복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반면 교사로 삼으면 결국은 뭐예요?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되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재 소재도 상승하지 않겠느냐. 찔끔요. 그죠? 코로나19 이전의 그네들의 산업이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이 저지되고 해소된다고 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산업이 각광받는 시대의 흐름은 이미 끝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자, 조금 전까지 GDP 상황들을 보게 되면 암울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공장 가동률은 4월에 64%에서 지금 68.6%로 회복되고 있고, 재고 사이클도 빠르게 소진되면서 회복 중이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히든 카드가 있잖아요. 그죠?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통화 증가율이 가장 높은데 그 속에서 지금 제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성장하던 주식이 그죠? 조정을 받으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시간을 참지 못하는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던 부분, 아마존의 사례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매출이 고도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 잉여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고, 그런 가운데 자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면 얼마만큼 폭발적인,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었던 파괴적 혁신의 단계에 놓여져 있는 섹터 산업은 조종시마다 매수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시장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그죠? 2차전지 대장주 LG화학과 삼성 SDI, 이런 LG화학을 비롯해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3개사가 시장 점유율을 37. 글로벌 시장에서 37.6%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뭐 지난주 뭐 종목 진단에서 첨보를 제가 여러분들께 이 9만 원대에서 13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준비된 기업이라고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 섹터 부분들은 아직도 기술혁명의 흐름 속에서 진화하는 과정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물러설 자리가 크지 않고 물러서게 된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이버와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핀테크 결제 NH한국사이버결제 이런 쪽도 마찬가지죠. 그런 가운데 LG화학이 오늘 금요일 날 실적 발표한 부분 5,716억의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전지 부분에서 흑자를 발생시켰고 그 흑자 발생이 이후에는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마인드로 지켜보셔야 된다.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실적 발표 진행 중인 기업들의 82%의 비율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형성하고 있고 그 주축이 애플, 아마존 등 그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